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8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 35건 중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인천에서는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또 경기도 광명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를 비롯해 6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소식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1살 남성 A씨와 A씨의 딸, 그리고 외손녀 2명입니다. 이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고양시의 병원에 입원한 A씨의 부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A씨 외손녀 2명이 다니는 문학초등학교와 남인천여중이 폐쇄됐고 학생들은 감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0대 입소자 3명과 간호조무사, 센터장, 요양보호사 등 모두 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시설을 폐쇄한 뒤 긴급히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또 이 시설이 입주한 사회복지센터를 폐쇄하고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 시설 입소자인 70대 여성은 동생과 함께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의 큰나무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미추홀구의 요양원에서 75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6호 아울렛 부천점의 근무자가 확진돼 오늘 휴업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오는 14일까지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동량과 모임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모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입니다. 카페에 다닥다닥 붙어앉은 회사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얘기를 하느라 마스크를 벗은 경우도 많습니다. 좁은 흡연장엔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자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엔 유흥시설과 PC방, 학원 운영 자제 같은 행정 조치와 함께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첫 주말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은 어땠을까?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로 봐도 방역 강화 조치 이전보다 0.2% 줄었을 뿐입니다. 온라인 구매나 홈쇼핑 등을 뺀 카드 매출액이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량도 감소폭은 1%대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징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생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유행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했던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그리고 1m 이상 거리 두기만 잘 실천해도 코로나19 전파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논문인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지침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이 좀 붐비는 쪽이나 몰려다니는 경우가 불안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또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다니고 이렇게. 최근 유명 국제의학 저널 랜싯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16개 국가 44개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내용입니다.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100명 중 12.8명꼴로 감염된 데 반해 1m 이상 거리를 둘 경우 100명 중 2.6명꼴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두기만으로 감염 위험을 80% 낮춘 겁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씩 더 추가할 때마다 더 감염 위험이 더 낮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2m, 적어도 1m 벌릴 경우에는 감염 차단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100명 중 17.4명꼴로 감염된 데 반해 마스크 착용만 하면 3.1명꼴로 확 줄어 82% 차단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두 가지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10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단 유행이 잇따르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백신인 셈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원래 브리핑이 11시인데 오늘은 11시 10분에 시작이 된다고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먼저 그 확진자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틀째 이제 30명대로 조금 줄었죠. 38명이 나왔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게 35명,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예, 국내 35명 중에 수도권이 33명이니까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여전히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000명 가까운 989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사망자는 274명으로 1명이 늘어서 치명률은 2.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수도권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6명이 이제 무더기로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일단 그 방문 판매 업체 구로구 네. 그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네. 무더기로 확진됐고 그 이후부터 지금 수도권에서는 특히 취약계층 나이 네. 드신 분들이 감염이 돼서 조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6명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는데 입소자 3명 또 거기 종사자 간호사를 비롯해서 종사자가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게 이제 양천구 탁구장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 40여 명 나왔고요. 여기서 용인 큰나무 교회로 또 옮겨졌었죠. 그 용인 큰나무 교회에 갔던 70대가 이 입소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보호센터로 또 옮겨가게 된 셈입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 이제 N차 감염, 연쇄적인 감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또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방문 판매 업체가 문제가 돼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중국 동포 쉼터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구로구에 있는 중국 동포교회에 있는 쉼터입니다. 아마 중국 동포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이쪽에서 9명이 지금까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에서 대규모로 확산이 되면서 뭐 한 두어 달 전입니다만 싱가포르이 처음에는 잘 타단했다가 그다음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지금 우리도 이 취약 시설이 외국인 노동자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도 혹시 증상이 있으면 주저치 말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국 동포 교회 같은 경우는 쉼터니까 여기서 숙소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밀집돼서 생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 11시부터 이제 긴급 장관회의 수도권 집단 감염 대응과 관련된 그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의 상황들을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연쇄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면 방역당국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역에서 찾아내는 것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특징이 특히 젊은 층을 감염시켜서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찾아내지 못하고 확 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인데 그런 평가가 지금 들어가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약계층들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이 상황을 평가를 하고 지금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제 실천되고 있지만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킬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갖고 있는 기준은 이제 50명 이내하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5%인데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브리핑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원본부 운영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35명이고 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852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망자는 274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비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최복수 중대본 2통제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모여 사각지대 취약시설의 점검계획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38명의 신규 확진 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5명이고 이 중 3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 349명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313명이고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환자 중 수도권 환자 비율은 96.8%로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특징은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방문 판매 회사와 양천구 탁구장에서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중국 동포 신포의 감염과 용인 교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의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 등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의 소규모 모임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흥시설, 주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그 중에서도 밀집되고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와 고용자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1-2m 거리 두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지켜도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 어떤 생활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나 방역수칙 준수가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어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한바식당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역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을 비롯하여 총 21,15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304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클럽, 감성주점 등 5,115군데에 대한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31개 특별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2개업소를 발견하고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계속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저녁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41,917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9,876명, 해외 입국은 32,041명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사람은 총 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1명이며 현재는 18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3단계 등교를 마지막으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등교가 완료되었습니다. 4번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달성한 의미 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상황 관련돼서 언급이 나왔는데 6월 들어서 지역 발생 중에 96.8%가 수도권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네요. 네. 6월 들어서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349명 전체 환자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게 313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그러니까 313명 중에 303명, 96.8%가 수도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수도권은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맞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대규모 발생도 우려된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산발적 연쇄 감염이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뭐 탁구장, 네. 그렇죠. 또 방문 판매 업체, 또 교회, 또 어제는 중국 동부 쉼터까지 무차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산발적이고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당국이 찾아내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 동포 쉼터나 뭐 교회 같은 방문 판매 업체는 또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젊은 층도 있지만 또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중장년층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쉼터는 좀 밀접하게 많은 분들이 같이 머무르는 밀폐된 공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작업장을 가서 또 작업장에서 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생활하거나 또는 작업하는 그런 시설들이 산밀의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을 하고 또 밀집돼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소문 없이 또 다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이런 것도 있지만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고시원 또는 쪽방촌 같은 데를 가서 그쪽에서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봤었고요.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 인력사무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또 한바식당 등에서도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 여러 가지 있는, 이제 방역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방역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제도 뭐 리포트가 나왔지만 뭐 거리두기 1m 정도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게 하면 각각 80% 이상 그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만 지킨다면 거의 감염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속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손 씻기 잘 지키시게 되면 일단 모이는 걸 피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수도권의 집단 감염, 집단 발생 가능성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긴급관계 장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브리핑 직전에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 수치로 봤을 때 50명 이내 또 감염 경로 모르는 게 5% 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는 지금 8%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징조는 보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노년층, 요양시설, 또 병원 이런 곳으로 또 집단 종교시설로 번져서 또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적으로 대량 발생의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상황을 생활 속 보는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을 조금 더 강조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단 감염 대응과 관련해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조금 전 11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어렵게 시작한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일상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 명이 넘는 추가 전파를 가져왔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 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 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 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 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이나 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네요. 네, 관계장관 회의 전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했죠. 일단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50여 명, 30여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 연결고리를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한 8% 정도 되고 또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협하는 상황에 많은 상당수가 일탈과 위반이 있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에서 거짓 진술을 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 격리 중인 사람이 대형 병원을 방문해서 대형 병원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또 증상이 있는 환자 증상이 있는 직원을 출근시키게 하는 이런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특히 이 일탈과 위반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특히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내려서
좀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혹시 어기게 되면 그렇군요. 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그 N차 감염이 계속 연결고리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확진자가 동선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역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진됐을 경우에는 그 동선과 이런 것들을 빨리 찾도록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뭐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 수칙을 어기고 대형 병원에 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 네. 같습니다. 인천 대형 학원강사 병원이라는 경우는 상황도 그렇고요. 대형 병원이라는 경우는 네.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취약 그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일탈이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수도권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각자가 책임지고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사각지대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집합금지라든가 집합 제한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오늘 양천구 같은 네. 경우,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시설을 자제해달라고 네. 좀 요청을 했었고요. 또 여럿이 모이는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내에서 운동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뭐 스피닝 같은 거, 줌바 그런 곳에 대해서도 양천구에서는 지금 집합 금지 명령 비슷하게 좀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그렇군요. 모임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은 좀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현재.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 현재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제 증거일 텐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격리 치료자들을 보면 700명대에서 지금은 거의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네, 사람들이고요. 격리 치료죠. 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병상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사실 경증은 사실 병원에 다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치료 시설에서 일부 아마 수용을 하고 있을 거고 중증 또는 위중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아직은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혹시 수도권이라는 게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어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게 되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4일까지 뭐 개인 방역 수칙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